2025년 겨울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시의 모퉁이, 오래된 벽돌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 하루의 끝. 이곳은 이름처럼 긴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히 숨을 고르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3시.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난로에서는 붉은 불빛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천장의 오래된 스피커에서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면 회색 하늘에서 눈인지 비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애매했습니다. 확실한 눈도 확실한 비도 아닌 무언가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계절의 경계. 카페 주인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38. 이 카페를 연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커피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그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원두를 볶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보내주는 일. 그녀는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화난 날도 외로운 날도.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저마다의 하루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서연아, 손님 별로 없네. 오늘은 일찍 닫을까? 바리스타 기온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서연보다 5살 어린 이 카페의 직원이었습니다. 아직 일러. 이런 날일수록 누군가는 올 거야.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눈이 내리는 날, 혹은 오늘처럼 무언가 애매한 날일수록 사람들은 더 따뜻함을 찾는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난로 위에 불꽃이 잠시 흔들렸고 창가에 앉아있던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낡았지만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느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아주 먼 곳에서부터 걸어온 사람처럼 묵직한 숨을 내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맞는가? 이곳이 내가 찾던 곳인가? 그런 눈빛. 노신사는 창가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두 손. 그는 두 손으로 작은 나무 상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 나무의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걸 보니 아주 오래된 물건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한 손은 그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무언가를 지키듯이. 서연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강렬함도 있었습니다. 추우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상자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가. 잠시 침묵. 가장 좋아하던 향으로. 부탁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향. 과거형이었습니다. 좋아하는이 아니라 좋아하던. 서연은 그 단어 하나에서 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향을 좋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향. 하지만 끝에 가면 약간의 쓴맛도 있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견과류 향이 나면서도 꽃향기 같은 느낌이 있고 그는 말하면서 마치 그 향을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재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유니언 블렌드로 할게. 오늘 그걸? 특별한 손님이야? 기훈이 물었습니다. 리유니언 블렌드. 재회라는 뜻을 가진 이 블렌드는 서연이 특별한 날에만 내리는 커피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이르가체페와 콜롬비아 원두를 섞은 이 블렌드는 부드러운 꽃향기와 달콤한 초콜릿향 그리고 끝맛에 은은한 견과류의 쓴맛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맛을 냈습니다. 서연은 이 블렌드를 만들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만나는 날, 오래 기다린 무언가를 마주하는 날, 그런 날에 마시는 커피. 서연은 천천히 원두를 갈았습니다. 드리퍼를 준비하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 향이 퍼지는 순간 카페 전체가 그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가만히 그 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추출. 원두가 부풀어 오르며 진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성스럽게 물을 부으며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에 커피를 따르고 작은 쿠키 2개를 곁들여 노신사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하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신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향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향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김 속에서 그는 30년 전에 어느 겨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러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훈도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와 마지막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1995년 겨울. 그때는 아직 눈이 많이 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아직 젊은 남자였던 그는 45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은정 씨는 43. 두 사람은 25에 만나 28배 결혼했습니다. 함께한 세월 17년. 그리 길지도 그리 짧지도 않은 시간.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주보다 큰 시간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석 달. 봄을 보지 못하는 겨울. 그는 그날 밤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웃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행복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남겨질 사람을 더 걱정했던 것을. 마지막 달. 1995년 12월. 은정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고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2월 15일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외출하고 싶어요. 외출?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요.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우리. 병원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코트를 입혀주고 목도리를 감아주고 장갑을 끼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볼은 움푹 들어갔고 생기있던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녀가 화장을 했습니다. 아주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외출이니까 예쁘게 나가고 싶었던 거겠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 근처 그들이 자주 가던 작은 커피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30분이 걸렸습니다. 은정 씨가 자주 쉬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응. 천천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커피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유니언 블렌드 2잔 주세요. 그가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마셨던 커피였습니다. 20년 전 겨울, 25세 그와 23세 그녀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 같은 커피, 같은 계절,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정 씨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이 향을 맡았습니다. 참 좋은 향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이 향이었죠? 그랬지. 그때 당신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은 멋없어. 지금은 더 멋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마지막 약속 하나 할래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약속.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또 들어야 하다니. 무슨 마지막이야. 아직 우리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은정 씨는 살짝 손을 올려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야윈 손. 뼈만 남은 듯한 그 손.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며칠. 어쩌면 내일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은정아. 들어줘요. 제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은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나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아니,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힘들겠지만 결국 일어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리는 눈을. 나는 당신이 날 잊어버릴까봐 두려워요. 그럴 리 없어.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소중해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다 희미해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약속 하나 하고 싶어요. 뭔데? 나 없어도 당신은 매년 이맘때 커피향 맡으면서 나를 기억해줘요. 우리가 처음 마셨던 이 향. 리유니언 블렌드. 이 향을 맡으면서 아, 은정이가 이 향 좋아했지. 그렇게 생각해줘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줘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 이걸. 그녀가 작은 금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왜? 왜 반지를? 당신이 언젠가 다시 원두를 볶게 되면 이 반지를 꼭 끼워줘요. 원두를 볶다니 무슨.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은 없겠지만 당신 마음에 끼워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커피를 만들어줘요. 내가 좋아하던 그 향으로. 은정 씨는 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반지.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 같았습니다. 약속해줘요. 꼭. 약속할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년 이맘때
커피 향 맡으면서 당신 생각할게.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반지와 함께 커피를 만들게. 고마워요. 은정 씨는 그제야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날 기억해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은정 씨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잠.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노신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재석도 카운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노신사는 테이블 위에 나무 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상자에 넣어서 30년 동안 품고 다녔습니다. 어디에서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반지를 꺼내서 약속을 지키면 그때 정말로 그 사람과 이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매년 겨울이 오면 커피 향을 맡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향을.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실감할 것 같아서. 서연은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신사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갔습니다. 폐렴이었는데 의사가 말하더군요. 길어야 한 달이라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이제는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커피를 파는 곳을. 그 커피집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더군요. 주인은 돌아가셨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리유니언 블렌드라는 커피를 아냐고, 그 향을 만들 수 있냐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은 비슷한 건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찾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신사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향이 났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향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라는 걸.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를 느낀 듯 잔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개봉. 상자 안에는 작은 금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약간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빛나는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정 민수 1980.1이 25. 크리스마스에 결혼한 두 사람. 45년 전의 약속. 민수 씨. 노신사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은정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30년이나 늦었어. 용기가 없어서. 당신 없이 사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지만 이제는 약속을 지킬게. 그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아주 오래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야. 민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끝에 살짝 쓴맛이 있는 우리 인생 같은 커피.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당신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반지를 커피잔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약속을 지키네. 30년이나 늦었지만 용서해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반지 위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비가 멈췄습니다. 회색이던 하늘이 갈라지며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 차갑지만 따뜻한, 슬프지만 아름다운 빛. 그 빛이 카페 안으로 들어와 민수 씨가 앉은 자리를 비췄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정아, 너지? 대답은 없었지만 햇살이 더 따뜻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민수 씨의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가도 되겠지요? 네. 가셔도 됩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그 묵직한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과 재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오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언제라도. 그분 생각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민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아니,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둘이서 함께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뒷모습을 감쌌고 그는 천천히 하지만 가볍게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가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 씨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입모양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날 이후 카페 하루의 끝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벽면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은정 씨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킨 노신사 2025년 겨울. 그 아래에는 민수 씨가 남기고 간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아도 향기로 남는답니다. 서연은 그 메모를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민수 씨가 떠나고 며칠 후 한 젊은 남성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슬펐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며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 메모와 작은 원두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보관하고 계시던 원두라고 합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마신 그날의 원두를 조금 남겨두셨대요. 이걸로 커피를 만들어서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 원두를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그 액자 앞에서 한 번씩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서연은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해줍니다. 30년 동안 지켜진 약속 이야기를, 커피 향기로 이어진 사랑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이미 떠나간 사람도. 카페에는 여전히 커피 향이 흐릅니다. 리유니언 블렌드. 재회의 향기. 그 향기 속에는 민수 씨와 은정 씨의 사랑이, 그들의 약속이, 그들의 삶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연은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 남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도 카페 하루의 끝에는 따뜻한 난로가 타오르고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고 커피 향기가 퍼집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로, 기억으로, 사랑으로. 영원히 오늘은 우리 재석 씨랑 커피 한잔 해야겠다.